자, 민특법은요, 마무리하고 요 문제 지문만 가지고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84번에 1번,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날 저당권이 등기가 됐으니 이게 우선하죠. 따라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인도 및 주민등록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인도 및 주민등록한 날 저당권이 등기되면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걸로 보죠. 대항요건인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된다 그랬고요.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랬죠. 대항력 인정되지요. 공무원 착오로 수정을 요구했고요. 잘못된 지번호로 수정된 신고서가 수리됐어요. 그러면 공시방법으로 유효가 아니죠. 전입신고는 공무원이 수리할 때 효력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수리할 때 주소가 잘못 기재됐으니까 대항력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거 3번. 85번.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지어져요. 그 건물을 임차했을 때 적어도 대지환가 대금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기초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은 즉 집을 비우는 것은 경매 신청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이 양도되거나 주택이 전대되었을 때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전차인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하는 거죠. 4번 경매 절차에서 악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 즉 경매청을 소멸하는 임차인, 그 낙찰인이 새로 계약을 했어요. 이때 종전 임차인은 언제 대항력이 생겨요? 낙찰 대금을 완납하여 낙찰인의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이 생기죠. 4번 틀렸죠. 5번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죠. 다만 먼저 인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인도 증명의 의미로 이해한다 그랬죠. 86번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 갑이 을과의 사이에 주택을 차인 매월 100만 원, 보증금 2억, 기간을 2년으로 정해서 보증금이 2억이니까 일단 소액 임차인은 아니죠. 건물을 인도했다. 을이 주민등록을 옮겼다. 보세요. 인도하고 주민등록했죠. 대항력이 있죠. 그 후 병이 주택을 샀으니까 병은 임대인지를 승계하고요. 보증금 반환 의무도 병에게 승계가 되죠. 따라서 병은 임대인지를 승계하니까 을에게 주택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을이 주민등록을 옮긴 다음에 병이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병이 임대인지를 승계합니다. 을은 나중에 원칙적으로 병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매달 돈을 주기로 차임을 주기로 했으니까 2달 분이면 이기연체한 거죠. 연속이기든 통산이기든 이기연체했으니 가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4번 각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저당권이 있었네요. 저당권이 실행됐네요. 그럼 임차권을 소멸하면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을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죠. 따라서 정보다 우선 변제 받을 길이 없죠. 만에 하나 을이 서울이니까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라면 5,500만 원까지는 정보다 우선 변제 받을 길이 있지만 보증금이 2억이니까 소액 임차인이 아니어서 정보다 우선 변제 받을 길은 없죠. 5번 을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으니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하죠.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한다. 2번이 틀렸고요. 87번 주택임대차 갱신 요구권 6월부터 2월까지 갱신 요구하죠. 그 1번이죠. 6월부터 2월. 상인법은 6월부터 1월, 주인법은 6월부터 2월 사이죠.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 할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직계 존비속 포함입니다.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죠. 이건 안 되죠. 이건 상인법이죠.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건 상인법이고요. 주택임차인은 횟수만 제한하죠.
갱신 요건에서 갱신되면 2년으로 보고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요.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죠. 또 동일 조건으로 개개항된 걸 갱신된 걸로 보되 차임민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죠. 주임법 갱신 요구.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뭘 받아야? 확정 일자를 받아야 후수리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죠.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얼마까지? 5,500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고요. 대지 환가 대금에서도 우선 면제가 가능하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후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 증액한 부분은 대항할 수가 없죠. 증액 부분은 대항할 수가 없다. 5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선택해서 경락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 면제권을 선택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89번 상가 건물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은 취득 요건앤드 존속 요건이죠. 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해야 되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한을 만료된 6일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죠.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죠. 갱신 조건은 최초 임대차 기한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요. 이건 갱신 요구권에만 적용되고요. 법정 갱신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리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그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요. 제척기한 경과로 소멸한다가 아니라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답니다. 소멸시효기간입니다. 두 군데가 틀렸네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고요. 제척기한 경과로 소멸한다가 아니라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답니다. 미음 상가 건물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인은 없는데 상가 건물은 이렇게 대위 행사 규정이 있습니다. 90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건약. 자, 수도권은요. 상인법 적용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얼마예요? 6억 9천만 원이죠. 서울 9억. 수도권과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5억 4천. 그 밖의 지역 3억 9천이죠. 자,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인법이 적용이 안 되죠. 근데 그 초과 임대차가 상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었어요. 뭐 대항력, 갱신요구, 그죠? 권리금 회수보호, 그다음에 3기연체 해지, 폐업 해지, 표준계약서 작성. 6개는 초과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초과임대차라 하더라도 갱신 요구할 수 있고 거절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상가 건물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을 때 상가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만 연체 차임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죠.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되는 금액 연 1할 2푼과 한건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 낮은 거 이렇게 되죠. 표준권리금 계약서니까 누가 작성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협의해요? 법무부 장관과. 그래서 그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구별하자. 91번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구분소유자 체납가입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전부무효 X 전부유효 X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연체료는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복도계단은 당연히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구분소유권과 대지상권 분리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구분소유권과 공용부로 관한 물권은 분리처분 금지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대지상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공용부에 관한 권리는 전유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되겠죠.
전유 부분이 여러 사람의 공유일 때 관리단집에서 각각 의결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요. 의결권 행사자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정하지 못하면 의결권 자체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이 유효하려면 5분의 4 찬성과 비용 분담에 관한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입니다. 공용 부분이나 대지는 분할 청구할 수가 없고요.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지요. 관리자는 구분수자 전원을 구성으로 합니다. 당연히 성립하게 되고요. 별도의 조직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93번 공용보호에 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요. 2번 공용보호에 관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요. 복도 계단을 독점하고 있더라 다른 구분 소유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독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틀렸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죠. 4번 구분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팔렸다. 최종 양수인 병이 최종 특별승계인 병이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를 독박을 쓴 게 아니죠. 중첩적으로 인수하죠. 그러니까 갑을은 구분 소유자들 이전의 구분 소유자를 갑을은 구분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게 됩니다. 중첩적으로 승계하는 거죠. 병이 독박 쓰는 게 아니라.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물축 허가 신청이라든가 건물야벽의 각층 분양 광고 등을 통해서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가 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구분행위죠. 따라서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가 되면 구분행위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94번 전유 부분의 저당권 어디에도 미쳐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죠. 그래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으면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2번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 공유인지 일부 공유인지는 뭘 갖고 판단해요?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판단하죠. 규약의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다. 고 정하지 않아서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선의로 대지에 관한 권리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처분 금지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선의로 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용부분 변경 3분의 2 찬성이죠. 단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변동 5분의 4 이렇게 되죠. 그게 5번이죠. 공용부분 변경 3분의 2. 단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 변경은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4번, 5번 묶어서 기억하시고 4번 틀렸습니다. 95번 가등기 담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담보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이 미치 못하는 청산권 평가액을 통제했다. 통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주관적 평가액여도 통제 효력이 있다. 가등기 담보권은 과실취권이 없지만 목적물을 압류한 후에는 압류 후 과실에는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부동산 소유권 이외 등기 등록이 가능한 권리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도 적용이 되지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취득 목적 제외 이렇게 된다 그랬죠. 4번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채권 추가 안 되죠. 없는 상태에서 채권 추가 변경 확장은 되지만 있는 상태에서 채권을 추가 변경했을 때는 그 추가 변경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 이걸 해야 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5번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은 진행할 수가 없고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으며 본등기를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무효. 5번 틀렸죠? 그럼 옳은 거 고르라는가요? 옳은 거 고르라는 거군요. 자, 1번, 2번 틀렸고 3번만 옳은 지문이죠. 4번, 5번 틀렸고. 96번 자, 청산금에 관한 권리가 후순위 권리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랬으니까 채무자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직소를 하지 못한다.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경매가 돼버렸을 때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법원에
채권 신고했을 때만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번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직이 권고하고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지켰을 때는 안 된다 그랬죠. 후순위 권리자는요.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라 그랬어요. 변직이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넣을 수 있죠. 중요하죠. 5번 틀렸습니다.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변직이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97번 재산권 이전 예약 당시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는 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채무액을 뺀 나머지 가액이 원리금 합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그랬죠. 양도담보의 경우에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부담해야죠. 지가 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면 안 된다. 판례죠. 채권자 네가 부담해라. 자,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경매가 되면 가등기는 깡그리 소멸합니까? 아니죠. 가등기 목적과 상관없이 소멸한다? 안 되지요. 담보 가등기는 일단 깡그리 소멸합니다. 두 번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의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깡그리 소멸한다. 틀렸죠. 4번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변직 이후에 평가액을 통지하고요. 2달이 지나야 되고요. 청산금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야 되죠. 후순위 권리자는요.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없으면요. 청산기한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증서를 제시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지급한 만큼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청산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후순위 권리자 보호장치 중에 하나다. 9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투기 탈세 등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틀렸죠. 부동산 명의신탁은 강행규정 위반일 뿐 반사회질서행위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법원 임금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명의상약정이 무효인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을 했고 탈법 목적이 없어. 그럼 그 명의상약정은 유효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명의상약정이 체결된 때가 아니라 혼인한 때부터. 소급하지 않습니다.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3번 부동산 명의상약정이 무효일 때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상약정을 한 경우에 수탁자 명의 등기 불법임금이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명의상약정은 반사회질서가 아니니까 불법원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탈법 목적 없이 종교단체 장명의로 단체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가 아니고요. 종교단체 산하조직 종교단체 산하조직 보유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예요. 종교단체 명의. 이때 그 종교단체와 산하조직 간의 명의상약정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단체장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종교단체 산하조직 보유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신탁한 경우 탈법 목적이 없을 때 유효합니다. 99번 2024년 갑은 병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한 뒤 병에게 직접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전에 갑은 을과 명의상약정을 해두었다. 무슨 명의신탁이에요? 3자가 명의신탁이죠. 갑이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을과 명의상약정을 한 상태에서 병에 부착해서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다. 3자가 명의신탁, 중간생약형 명의신탁. 명의상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 유효.
자, 등기가 뭐니까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있고 매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매매는 유효하니까 갑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하여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는 청구를 못 하죠. 근데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면 이거는 괜찮지요. 을과 거래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딱 요 정도는 머릿속에 명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병을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했는가? 소멸하지 않았죠. 갑은 여전히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2번 명상약정이 무효인데 무효인 약정은 해지할 수 없으니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없다 그랬죠. 3번 갑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한 거 반사회 질성이 아니죠. 불법 임금이 아니죠. 4번 을이 스스로 갑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그건 유효하다 그랬죠. 5번 을이 정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이 정에게 팔아먹음으로써 병은 소유권을 상실했으니 병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되기는 하지만 병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즉 병은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권리를 대위할 수는 없죠. 그죠? 자, 갑이 병을 대위하여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을에게 등기가 남아있을 때 을등기 말소 등기 청구, 이거는 대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을 때 병에 대한 불법 행위지만 병은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없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 4번이다. 자, 마지막 100번. 2024년 5월 신탁자 갑은 친구 을과 명상약정을 한 후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고 을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마쳤다. 계약 명시다. 명상약정 무효고 매매 및 등기는 병의 선악에 따라 달라진다. 병이 악이라면 매매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병이 선이라면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는 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1번 명상약정은 무조건 무효. 그 다음 병이 몰랐다 선이. 그러면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 병이 갑을사의 명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한다? 을병 계약 당시 기준. 당연하죠. 하자 여부는 다 법령이 당시를 기준한다 그랬으니까. 병의 선악은 언제를 기준한다? 을병 계약 당시를 기준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4번 을이 X토지 소유자가 되었을 때 갑, 을에게 소유권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지.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딱 하나. 내가 준 돈. 그러니까 설령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을이 부동산을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돈. 요거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5번 병이 갑을사의 명상약정 사실 알았어. 그래도 상관없어. 병이 선이든 악이든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뭐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백선 문제 다 살펴보셨고요. 최종 마무리 자료하고 백선 문제를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서 지문을 꼭 OX를 확인해서 시험장 가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험 보러 갈 때까지는 마무리 자료 한 번 보고 백선 한 번 보고 마무리 자료 한 번 보고 백선 보고 또는 마무리 자료 2번 읽고 백선 한 번 마무리 자료 2번 읽고 백선 한 번 이런 식으로 자꾸 매칭해가지고 확인하시면 합격한다. 지금부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후회 없이 마무리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